안녕하십니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격에 대한 평가 사례교육 터널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있는 평가 항목에 따라 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부터 그 종합결론의 적정성까지 총 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입니다.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전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 검토서를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터널 시설물에 대한 검토 누락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터널 2개소와 교량 1개소, 복개 1개소로 이루어진 용역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정밀안전 실시 범위 확인은 교량 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시설물이 한 개의 용역으로 발주되었을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각각의 시설물 범위 확인이 필요하나 대부분 교량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세부지침 공통편에 사전 검토서에 대한 예제가 교량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꼭 2개 이상의 시설물이 이루어져 있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2개 시설물 이상의 모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세부지침 21년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해서 추가되었습니다. 해서 정밀안전 진단 및 점검에 대한 대상 시설물 범위를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꼭 이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물명 중 기본 시설물의 지하 차도, 지하 역사는 시설물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시설물명인데요. 이에 따라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 차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좀 없으며, 반대로 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하 역사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서 시설물의 상태에 맞춰서 이 범위 선정했을 때 지하 차도가 포함되는지 또는 지하 역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꼭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가업수행계획서 작성입니다. 가업수행계획서는 저희 세부지침 공통편에 보시면 다음 7가지 항목에 따라 이렇게 작성하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지침을 보시면 별표 제8의 안전점검 등의 성능평가 계획 수립 고려 사항이라 하여 총 10가지 항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침과 지침을 좀 참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작성이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안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보시면 9번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심의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안전계획 관리 계획서는 작업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계획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도 터널 같은 경우는 철도 터널에 맞게, 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는 도로 터널에 맞게 교통 통제 등에 관련된 사항이 꼭 추가되어야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 과업수행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사전 검토서랑 같이 교량 등과 함께 터널이 발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교량에 대한 가업수행계획서 작성을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터널에 같은 경우는 좀 빠뜨리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수행계획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고서 작성 체계 등입니다. 세부지침 공통편 7.2.2에는 정밀안전 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7.2.3에는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에는 7.2.3 정밀안전 진단에 포함될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7.2.2랑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작성하셨을 때 이 사항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 자료 수집 및 분석 부분에 정밀안전 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 구조 개선서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보고서들이 설계 도면은 잘 수록이 되어 있으나 이런 구조 개선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셨을 때는 설계 도서뿐만 아니라 구조 개선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록 부분인데요. 부록 부분의 외관조사망도랑 측정 및 시험 계측 성과표 부분입니다. 저희 이 보고서 자체가 FMS가 대부분 PDF 파일로 많이들 변환해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외관조사 망도랑 특정 시험 계측 성칸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작성을 하시고 그래프나 이런 사진 부분이 PDF로 변환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환에 의한 단순 실수로 인해 감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FMS 올리기 전에 파일 확인이 한번 확인이 더 필요로 합니다. 외관조사 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D로 많이들 작성을 하시는데요. CAD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손상마다 레이어에 의하여 그 특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지만 이를 PDF로 변환 시에는 그 특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AD 상에서는 손상이 보수되었는지 손상인지 신규 손상인지가 모두 구별이 되지만 PDF로 변환 시 이 부분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 손상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PDF로 변환하면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PDF로 변환을 하셨을 때 그 옵션 등을 잘 선택을 하셔서 흑백으로 출력하였을 때도 이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환이 되셔야 됩니다.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설계도서 및 시공 자료 등의 조사, 보수 보강 및 유지 관리에 관련된 자료 조사, 기존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분석 등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고서가 일관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 해당 부분에 있는 자료는 3장이라든지 5장, 그 다음에 종합 결론 등에서도 계속 인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기술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에 꼭 기술하셔야 됩니다. 사례로 보시면 이제 보수 보강 관련된 사례입니다. 보수 보강 이력 사항을 보시면 이제 보수 보강 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였으나 현장 조사 결과 내용에서는 기점검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긴 점검 이후 균열, 단면 손상, 노수 등에 대한 보수를 일부 실시하여 손상 물량이 감소하였으나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 내역과 현장 조사 결과가 이제 상이한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FMS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이제 점검 진단 실시자분들께서 접근이 용이하지만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관리 주체가 따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요청을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FMS상 보수 보관 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지속적인 균열, 단면 보수 등의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여 그 사실을 보고서에 꼭 기록이 필요로 합니다. 외관 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세부 지침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터널의 하중 상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부의 하중 상태 변화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점검 진단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진단 같은 경우는 터널 주변은 조사를 하여 지표 및 지지 조사, 사면 조사, 토지 이용 조건 등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외관 조사 망도 및 손상 조사 방법입니다. 저희 이제 세부지침 상태 평가 편을 보시면 각 손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셨을 때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리 같은 경우에는 박리된 깊이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고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스며있음, 떨어짐, 흐름, 분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층분리 및 방락, 그 다음에 파손 같은 경우는 면적과 손상도 또는 깊이 등에 대한 조사가 둘 중에 하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 가지만 만약에 조사하셨을 경우에는 상태 평가하셨을 때 그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물의 외관 조사 망도는 이제 진단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물의 표면에 대해서 외관 조사 망도를 작성하셔야 되고 점검은 기본 시설물에 대한 외관 조사 망도 작성이 필요하며 필요시 부대 시설에 대해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감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런 박스 같은 구조물,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그 기둥부 또는 하부거드에 대한 외관 조사 망도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다 기본 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검, 진단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망도 작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손상이 없어서 망도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소명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데요. 저희 이제 지침이나 세부 지침에는 표면에 대한 외관망도를 모두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 없으시더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외관전서 망도는 작성이 되셔야 됩니다. 결함 발생 원인 분석입니다. 저희 이제 세부 지침의 상태평가 항목을 보시면 이제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등에 관한 난이에 대한 손상, 그 다음에 터널 주변 상태에 대한 손상, 요 관련된 손상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분석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추가로 저희 이제 상태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어 있는 손상들이 있습니다. 치마라든지 이런 손상 등인데요. 이런 손상 등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라면 추가적으로 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손상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지침에 따르면 이제 기존 점검과 진단을 비교 분석하여 이제 손상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부 지침의 이제 균열 부분을 보시면 진행성 여부를 판단은 주기적인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균열의 단부, 확대폭 및 깊이, 단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점검 진단 보고서에 쓰실 경우에는 손상에 대한 진행성 여부 평가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를 보시면 2019년 정밀안전 진단과 2021년도 정밀안전 점검을 사진으로 이렇게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꼭 사진으로 비교 평가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뭐 분량표나 아니면 이런 여러가지 문구 등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부 지침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해서도 좀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공 이음 첨단 반원열 균열의 방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시공 이음부의 첨단의 반원열 균열의 폭이 1mm 이상이며 타음시 움직임이 확인된 경우 책임기술자는 해당 결함의 방납 위험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원열 균열의 폭이 1mm 이상인 경우는 꼭 타임을 하셔서 방납 위험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의 안전성보다는 이제 사용성 부분에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방납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떨어졌을 경우 이제 교통사고 등 2차적인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공중이 이용한 부위의 범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도로 포장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셨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량의 도로 포장에 대해서 상태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평가 기준으로 터널의 도로 포장을 평가했을 경우에는 이 D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한 이용한 부위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은 그 도로 포장을 평가하셨을 때 꼭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중이 이용하는 평가에서는 그 8cm 이상의 포톨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평가를 하셨을 때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장 비파괴 시험, 제로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함에서 시설물별로 필요한 제로 시험의 최소 시험 항목과 기준 수량은 세부 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가업을 진행하셨을 때는 이 기본 가업에 대해서는 모두 시험을 실시하여야 되지만 이제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를 조정할 경우는 꼭 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근으로 그 모두 이루어져 있는 터널들이 종종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철금 탄산화 깊이 등을 꼭 실시해야 되냐는 민원이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해라, 실시하지 말아라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주체랑 협의를 하셔서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관리주체가 인정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꼭 보고서에 명시하시고 실시하지 않으셨다 하여도 저희 이제 평가 시
보고서에 명시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감점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근 부식도 및 균열 깊이 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 및 수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책임기술자가 판단한 사항을 보고서에 기술하지 않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제 감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꼭 그 왜 실시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보고서에 꼭 명기가 필요합니다. 시험 조사 결과 분석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정밀안전진단 제로시험의 평가 방법은 세부지침표 2.1에 이제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콘크리트 강도 시 외관상 건전부와 불량부에 대한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지적 당하는 게 이제 외관상 건전부와 불량부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랑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또 보고서에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량 부위가 터널 시설물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항을 꼭 보고서에 기술하셔야 됩니다. 코어 강도를 고려한 비파괴 강도의 보정 계수입니다. 요 관련된 사항은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 보정 계수를 산정하여서 코어 강도를 산정한 경우에 이제 많이들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침에 있는 이 보정 계수 산정은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코어 강도, 압축 강도를 반발 시험에 의한 추정 비파괴 강도로 나눈 값을 또 다 더해서 이제 재료 시험 개수로 나눕니다. 즉 코어 압축 강도를 반발 시험 강도에 의한 추정 비파괴 강도로 나눈 값의 평균값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평가 사례를 보시면 이제 잘못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해당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 위치가 두 군데이며 반발 강도, 초음파법 각각 2개씩 하여 총 4개씩에 대해서 보정 개수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보정 개수를 각 위치마다 산정했을 경우 하나의 위치, 즉 1번 재료 합계식에서 있는 이 위치에서 산정된 보정 개수가 1과 가장 근접하다고 이를 보정 개수 산정하였는데, 이제 위에 있는 상관 개수 산정 식과 다르게 이제 산정된 경우입니다. 특히 이거가 위에 있는 산정 개수 식으로 산정했을 경우 다른 식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법에 있는 1번 재료 확해에 있는 1.007이 산정되었으면은 초음파법에 있는 1번 재료 확해식으로 산정된 비파괴 강도에만 이 보정 계수를 적용해야 되지만, 이제 반발 강도에 있는 반발 강도 산정된 부분에도 적용을 하였으며, 또 일본 건축 합계식과 일본 재료 합계식의 평균값에도 이걸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해서 이 보정 계수 하나를 산정하여서 강도를 산정하는데 총 3가지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제 요 세 가지를 모두 지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코어 강도를 이용하여 상관계수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 지침에 맞게 꼭 산정이 필요합니다. 네, 구조해석 안정성 검토 등의 적정성입니다. 터널의 안정성 평가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반까지 모두 모델링하는 이제 지반 해석이 있으며, 토사 등 상부 하중으로 묘사하여 하는 이제 구조 해석 등이 있습니다. 지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토 위치, 즉 위치에 따라 지반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검토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며, 또한 지반에 적용되는 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반에 적용된 물성 중 변형 개수 등 일부 항목을 많이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A에서 2등급까지 모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반 물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꼭 추가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지반 물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만 또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변형 개수가 보통 이제 톤 퍼 미터로 되어 있는 경우를 킬로 뉴턴 퍼 미터로 바꾸면서 이 변환에 따른 오차에 의해서 이제 그 결과가 잘못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반 물성 적용을 하셨을 경우는 책임기술자분께서 꼭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 평가는 현행 유지 관리에 따라 이제 해석의 부분의 위치가 꼭 명기가 되어야 되나, 이제 설계 등의 그 위치를 명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등에 대한 위치를 명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해야 되나, 대부분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여 많이들 감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꼭 보고서의 그 검토 위치를 지정하셨을 경우에는 그게 현행 위치상,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하시고 위치를 꼭 기록이 필요로 합니다. 정밀 안전 진단의 이제 안정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를 반영하여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 결과, 측량, 지피R 탐사 등의 현장 조사 결과가 반영하여 모델링이 필요로 합니다. 내력 판정은 힘, 전단, 압축 등 구조 조작, 최저 안전율을 모두 산정하여 평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안정성 평가 부분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구조 해석 등에 대한 그 선택가업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 점검 등 진단 점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존 점검 자료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시더라도 꼭 책임 기술자의 그 검토 의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진단과 점검의 안전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점검 자료와 현행의 현장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기존 점검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라는 이 한 줄을 작성하시고, 기존에 있는 그 정밀 안전 점검 진단에 있는 안정성 평가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V하여 작성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심의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기존 점검 자료를 꼭 분석하셨을 때는 책임 기술자의 검토 의견 수록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손상 및 결함 등의 원인 추정의 적정성입니다. 주요 결함에 대한 원인 추정 및 중대한 결함 분류된 손상에 대해서는 원인 추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결함에 분류된 손상에 대해서 원인 추정을 실시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요 항목에서만 감점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항목에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확인이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입니다. 상태평가 결과입니다. 터널의 상태평가는 1단계 나이닝의 결함지수 산정, 제2단계 나이닝의 상태평가 결과 산정, 제3단계 터널 주변 상태의 결함 점수 산정, 제4단계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과 함께 부대 시설물의 상태평가, 조합법에 의한 상태평가, 이렇게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보통 함께 실시하며 나이닝 단위 기준별 평가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의 결함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터널 세부 지침과 교량 세부 지침의 이제 균열에 대하여 평가 방법이 좀 상이합니다. 0.3mm 균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터널 같은 경우 0.3mm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0.3mm 이하에 해당이 되어 B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교량 같은 경우에는 C 부분에 균열포 0.3mm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C로 평가가 됩니다. 이와 함께 0.1mm 균열도 똑같은데요. 0.1mm 균열 같은 경우에는 터널에서는 A로 평가되지만 교량에선 B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터널의 부대 시설로 가장 많은 이제 옹벽 같은 경우에도 이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그 시설물에 맞는 세부 지침을 적용하셔서 상태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3단계 터널 주변 상태의 결함지수 산정에서 가장 많이들 이제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이 이 현장 조사 결과 부분과 이 상태평가 결과 부분의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배수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기술하였으나 상태평가에서는 양호하다 하여 1점이나 0점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가 일관되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조합시 영장별 평가 방법입니다. 한 개의 터널에 여러 개의 구조 형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 방법이 상태평가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이들 민원을 주시는 부분이 이 한 개 터널을 국토안전관리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들 많이들 민원을 주시는데요. 이 한 개 터널은 이제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를 한 개의 터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MS에 시설물 번호가 있으면 관리대장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 관리대장이 있으면 그냥 하나의 터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터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방향으로 뚫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터널 상행, A터널 하행이 각각의 관리 대장에 존재한다면은 A터널 상행의 상태평가 결과는 0.2866에 따라 B, A터널 하행은 0.350에 따라 C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맞고, 연장평 조합법을 적용하여 B 0.296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 하행에 대해서 평가 등급이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A 터널이라는 게 관리대장 하나로 되어 있고 상행 하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마지막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이제 상태 평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종종 민원 사항으로 이 관리 주체에서 이 상행 하행을 하나로 해서 A 터널에 대해서 상태 평가 등급을 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였다라는 이제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작성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과표나 상태평가 결과, 그 다음에 종합 등급 등에서는 이 관리 대장에 따라서 이 등급이 매겨져야 됩니다. 즉 하행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 요청이 있었더라도 이 C 등급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게 올바른 상황입니다. 부대 시설부의 결함 지수는 이제 각 부대 시설의 상태평가 결함 지수를 개별 부대 시설 개수로 나눈 겁니다. 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대 시설의 결함지수 산정하셨을 때 연장 조합법을 적용하시는 이제 오류를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시설물의 결함지수는 시설물의 결함지수 곱하기 부대 시설물의 가정치입니다. 해서 이 시설물의 결함지수를 산정하시는 경우에도 많이들 부대 시설물을 기본 시설물과 함께하여 연장 조합법을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심의에 산정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여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세부 지침이 연속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터널 라이닝의 상태평가 단위 길이는 일반적으로 30m를 기준으로 한다. 상태평가 단위 길이는 터널의 라이닝의 신축 이음 20에서 30m를 고려하여 책임질자가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셨을 경우 이제 스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트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시트로 하는 30m 하는 경우랑 스판 10m로 하는 경우랑 이 라이닝 결함지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라이닝의 결함지수만 보더라도 이 터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닝의 결함지수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터널의 라이닝 상태평가 단위 길이 30m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세부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되면서 이제 많이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그 터널의 신축 이음이나 시공 이음을 고려하지 않고 정확히 30m 단위로 그 상태평가 단위 길이를 산정하여 그 시공 이음과 시공 이음 사이에서 이제 그 라이닝의 상태평가 단위 길이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정됐을 경우에는 이제 터널의 그 라이닝의 그 공학적인 위치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2022년도 세부 지침을 개정하면서 시트 단위를 라는 걸 적용하여 상태평가에 위한 최소 단위 길이를 의미하며 30m 전후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터널 라이닝의 시공 이음 및 신축 이음, 철근과 무근의 경계, 단면 변화 등에 의한 경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여 그 세부 지침 22년도 개정을 하면서 전후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한 세부 지침이 이제 연속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 변경되면서 이 지반 상태에 대한 점수가 추가되면서 배수 상태랑 갯모 상태가 차지하는 점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0점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추가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2022년도 이후에 이제 지하차도의 세부 상태 평가를 하셨을 때는 배수 상태, 지반 상태, 갯모 상태를 모두 주변 상태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 터널 라이닝 지수의 그 결함 지수 산정할 때 분모 42점인 점 꼭 확인하셔서 평가하셔야 됩니다.
안전 등급의 지정에 있어서 이전 안전 등급보다 상향되어 조정할 경우 보수 보강 등의 그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침 제 29조에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꼭 안전 등급 상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그 사유를 명기하셔야 됩니다. 보수 보강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보수 보강 방법의 적정성 부분은 이제 보고서가 일관되게 작성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 등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기술하였으나 보수 보강 등에서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 보수 보강의 판단, 수준의 결정, 우선순위 결정, 유지 관리 방안 제시 등이 모두 일관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지적되어 오고 있는 사항은 이제 그 교량과 동시에 발주된 터널의 경우 이제 보수 보강의 수준 결정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량의 PSC 교량 같은 경우에는 0.3mm 균열이 이제 중대한 결함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터널에 적용하시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터널의 0.3mm 균열 같은 경우는 상태평가 B에 해당하여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보강 부분을 이제 동일 용역이라고 동일하게 작성하다가 발생하는 이런 오류가 있는데요. 그런 오류를 꼭 터널에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종합 결론의 적정성입니다. 종합 결론의 부분에서 이제 기타 필요 사항 및 유지 관리 시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작성하시는 현장 조사나 안전성 평가, 그 다음에 보수 보강 등에 대해서 모두 다 기술되어 있는데 꼭 왜 이 종합 결론에서 작성이 추가적으로 안 되었다고 이제 지적을 많이 하시느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 이제 세부 지침 7.2.2 공통편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종합 결론은 부분에 작성되어야 될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세부 지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종합 결론에 그 세부 지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종합 결론에 이 유지 관리 시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나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꼭 작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터널 평가 사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